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진행되는 저희 경찰사관 준비전략 설명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설명의 순서는요, 일단 제가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경사관 국어학습 방향을 또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상인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학습 방향, 홍창호 선생님께서 수학학습 방향, 그 다음 마지막에 라이브 Q&A가 진행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저하고 또 사관학교 입시 전문가이신 영어쌤이 한 분 계세요. 박일범쌤이라고 사관학교 진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둘이 여러분의 라이브 궁금하신 것들을 현장에서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릴 건 요 1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Q&A 같은 거는 지금 궁금하셔도 요때 남겨주세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 흐름입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글쎄요, 저는 진성 지원자의 편이에요. 뭐 문이 넓어야 된다,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오고 정말 간절한 학생들이 경찰대에 가고 사관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경찰대 입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경찰대에 몸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에만 집착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진 인재들이 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관학교, 전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아요. 힘들어요. 제가 ROTC 출신인데도 힘들어요. 사관학교는 저보다 좀 더 힘든 준비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걸어갔던 길, 또 쌤이 걸어갔던 장교의 길, 그걸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사명감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명감이 있다면 굉장히 보람차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교 생활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나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진성지원자의 역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2022학년도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2021학년도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경찰사관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9년 동안 경사관 입시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지금 경사관 수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긴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교 출신입니다. ROTC 41기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사단 정예 산악부대라 불리우던 훈련이 빡세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거기 17년대에서 수색소대장과 중화기중대 소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사관 국어 대치동에서 1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월, 6월, 7월 기준 1타입니다. 처음에는 좀 적어요. 경쟁하시는 분보다. 근데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늘어서 5월 달에는 1타를 기록하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에듀 경찰사관 이 사이트 내에 국어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도 하고 있어요. 경사관 수업을 들을 때 약간 뭐 지금 입시 얘기인데 잠깐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경사관만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에 대한 베이스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사관에 3을 붙여나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차를 붙어도 우선 선발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정시 선발로 절대 합격 못해요. 수능이 안 받쳐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경사관 시험은 뼈대를 수능에 두고 있는 시험이에요. 아예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수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릉한생기숙학원, 전국의 경사관 재수종합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오랜 기간 운영이 되었던 광릉 한샘기숙학원이고요. 그다음 대치 이강호에서 경사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경쟁률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경찰대는 2017년에 113.6대 1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특수대학의 경쟁률 1위는 경찰대였어요.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들도 대략 한 30, 40대 1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사관학교가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작년이에요. 이때 40대 1을 다 넘어버립니다. 공사가 제일 높았는데요. 48.7대 1, 경찰대 경쟁률을 이겨버립니다.
특수대학 처음으로 사관학교가 1위를 기록합니다. 원래 경찰 컸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대가 가지고 있던 매력 자체가 좀 없어졌다고 느꼈던 지원자들이 사관학교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요. 그 중에서도 파일럿이라는 아주 명확한 길을 가지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0년에 경쟁률이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진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와,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제가 볼 때 2009년, 사실 이때부터 2009년 10년부터 쌤이 사관학교 입시를 거의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1년, 12년 이때지만 이때부터 계속 봐왔어요. 쌤이 볼 때 사관학교의 온전한 경쟁률은 요 정도예요. 진성 지원자, 진짜 쓰고 싶은 사람 그냥 자유롭게 맡겨둔다면, 시장에 맡겨둔다면 20대 1 정도가 자연스러운 경쟁률이고요. 경쟁률이 높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경쟁률에만 집착하면 글쎄요, 사관학교 경찰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수대학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쌤은. 근데 어쨌든 20대 1 정도가 굉장히 정상적인 경쟁률이었던 것 같고, 경찰대도 한 45대 1, 40대 1, 요 정도가 정상적인 진성 지원자만 지원하는 것 말고요,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때 정상적인 경쟁률인 거예요. 그냥 한번 보는 애도 있을 거고 시장에 그냥 맡겨놨을 때요. 근데 2배가 넘게 폭주했죠. 사관학교 같은 경우. 여기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경찰대는 2017년에 113.6대 1을 기록해요. 여기에 숨어있는 진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 태양의 후예, 군인에 대한 좀 긍정적 시각, 뭐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했겠죠. 근데 제일 큰 건 이런 어떤 사교육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국의 최상위권들이 모이는 그런 학원들에서 의도적으로 사관학교에 1도 관심이 없는 애들을 경사관 시험으로 다 내몰아요. 버스 막 몇십 대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버스를 태워서 시험을 보게 해요. 붙으면 장학금 줄게.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그 학원의 진학 실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릉한생 기숙학원의 진학 실적과 저희 마스터팀의 진학 실적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저희가 가르치는 애들은 다 진성 지원자라 그래요. 그런 면에서 사관학교 전문학원, 수능 준비하는 애가 사관학교 전문학원을 왜 오겠어요? 안 오죠. 사관학교 전문 강좌 왜 가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강좌를 가죠. 쌤 수업이 아무리 좋아도 쌤도 수능 강좌가 있단 말이야. 글로 가면 되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느낌? 그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 17년이에요. 그러면서 폭주를 한 거죠. 그런데 올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버스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실어 나가는 걸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허수 지원자들 있잖아요.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5, 1등급 찍고 있는 그 재수생들을 데려다가 합격을 시켜왔어요. 사관학교 그냥 1차 보고 2차에 안 와요. 그런데 지원시켰단 말입니다. 학원들이.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성 지원자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경쟁률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공군사관학교 25.1대1, 26.2대1, 22대1, 27.7대1. 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정상적인 경쟁률로 돌아온 것 같다. 물론 사관학교들도 일부 노력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시험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고 사명감 있는 애들이 와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죠. 지원 동기서라고 하죠. 그걸 쓰게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떨어진 면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쌤이 생각할 때 리즈너블한 경쟁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찰대는 2배가 된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작년에 경찰대 경쟁률은 47.5대 1입니다.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원이 반토막 났죠. 100명에서 50명으로 변한 첫 해였단 말이에요, 올해가.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이게 2배가 됐어야 되는 거죠, 경쟁률이. 그래서 95대 1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84.7대 1이 나옵니다. 2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은 그냥 나쁘지 않았다. 올해 경찰대를 봤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찰대도 마찬가지인데 최상위권 허수 지원자들이 좀 빠져요. 그런 면에서 경찰대도
올해 입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4.7대 1이라는 경쟁률에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 시험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게 재밌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경찰대의 1차 시험 합격자 배수가 커져요. 이거는 정원 50명 대비 경쟁률이고요. 1차를 합격하는 건 50명의 6배수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을 6으로 나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차 시험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리즈너블 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찰대가 1차 시험 합격자 배수를 4배수에서 6배수로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이러니까 정원이 줄어드는 걸 한 반 정도 완충작용 해준 거죠. 그러면서 조금 경쟁률 자체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대도 2차 시험 볼 때 안 오는 애 많거든요. 아주 많진 않아요, 경찰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2차 또 수능까지 가보면은 실제 경쟁률은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아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 사관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막 20몇 대 1이니까 저것도 엄청나다 생각이 되겠지만 1차 시험의 합격률은 이거보다는 훨씬 1차 시험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리즈너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관학교 경쟁률의 급격한 하락. 올해는 진성 지원자 간의 경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 체력 2차 시험이죠. 이걸 할 때 결시자가 예년과 비교해서 정말 적었어요. 다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고 준비된 체력을 갖추고 준비된 어떤 국가관과 사명감, 역사관 이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면접 전형에 들어간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관학교가 입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진성지원자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커트라인을 제가 완벽하게 써놓지 않는 이유는 뭐 저희라고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표점으로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점수로 추정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이거보다 낮은 점수가 붙기도 했고요. 높은 점수가 떨어지기도 한 거예요. 표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 커트라인을 보였다. 예년보다 낮아 보이죠? 근데 재밌는 게 올해 난이도가 엄청났어요. 사실 수학만 빼고 국어하고 영어의 난이도는 아주 높았단 말입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컷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코로나 사관학교 진성지원자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냐? 언제요? 내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7월달까지는 쌤 생각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재수 종합반들이 1등급짜리 반들을 막 시험에다 집어넣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요, 확진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하지 싶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도 재수나 또 고3들 사관학교 경찰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상황이. 이런 것 같고 갑자기 1차 시험 전에 원서 접수할 때 지원동기서, 자기소개서 쓰는 걸 없애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올해도 사관학교 경찰대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한 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문이과 모집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경찰대는 원래 문과대학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문이과의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백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뭐 이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단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일단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문이과로 나눠서 문과는 무조건 확통, 이과는 미적, 기백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문이과 구분 자체를 없애고 뭐 약간 단위를 바꿀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돼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과 컷이 이과 컷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 컷이 된다면 확통, 미적, 기백으로 나눠줘도 그럴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내년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지원동기서 작성 내년에도 유효할 것인가? 이게 또 진성지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그러지 싶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 경쟁률 유지가 될까? 이거보다 소폭도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경찰대를 흔들거든요. 이제 편입, 100명 정원 중에 50명을 편입으로 돌렸어요. 나이 제한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50명만을 신입학으로 뽑아요. 그리고 경찰대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대 선호도는 더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사관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문이과 모집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내년에 쌤 말이 맞다면 아까 경쟁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이런 시대까지는 아닐 거다. 요거보다 소폭 올라가더라도 요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요강을 리뷰하면서 내년도를 간단하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경찰대를 준비할 거면 이 정도 플로우는 알고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앞에 앉아 계신. 사관학교나 경찰대 시험은 1차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경쟁률이 아까 보여드렸던 경쟁률에서 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몇 배수를 뽑기 때문이에요. 정원 대비. 그래서 1차 시험을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정시선발, 종합선발 이름들은 다르지만 쌤은 그냥 통합해서 정시선발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 못해요. 1차를 떨어지면. 1차를 합격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전형들이 있는 겁니다. 1차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까지? 7월달까지. 이때는 1차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떨어지면 일반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보게 돼요. 종목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경찰대하고 사관학교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큰 플로우는 매우 유사해요. 면접과 체력 그리고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2차 시험에서. 그리고 내신까지 1차 시험 성적, 그 다음 요고 성적,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이런 거를 막 배점별로 조합해서 우선 선발 합격자를 뽑아내는 게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이 다 있죠. 그래서 불합격을 했어요. 우선 선발에서 안 뽑혔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정시 선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경쟁. 이때는 뭐가 승부예요? 수능이 승부예요. 수능이 막 1000점 만점에 600점, 700점이야. 수능을 잘 보면 장땡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정시.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이렇게 되네요. 1차 시험 보고요. 합격을 했어요. 면접 체력 전형 응시해요. 2차 봐요. 그 다음 우선 선발 사관학교가 알아서 저는 우선 선발 지원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알아서 우선 선발로 채점해줘요. 물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이 있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죠. 근데 그 이외의 우선 선발은 그냥 다. 쌤아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선 선발 아니면 그냥 우선 선발. 알아서 채점해줘요. 학교장 추천을 받을수록 무조건 유리해요.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 우선 선발에 다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시 선발로 내려가서 마지막 경쟁. 그 떨어진 우선 선발 안 된 애들 있잖아. 1차는 붙었지만. 이 애들이 다시 한번 경쟁해서 정시 선발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선 선발에서 합격을 했지만 빠지는 애도 있어요. 의대가 붙었습니다. 수시에서. 뭐 빠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의 자리를 정시 선발의 추가 합격자들이 채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대는 우선 선발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1차, 2차, 그 내신, 수능 성적까지 올 합산해서 한 방에 뽑아버리는 거죠. 그것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플로우는 특수대학들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시험 범위는요. 경찰대는 일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국어는 화작이냐 엄매냐. 요걸 당연히 엄매로 고정. 경찰대는 이미 작년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경찰대는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어시험에서. 국어시험에서 한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법이에요. 10문제, 11문제를 출제해버린단 말이야. 어떨 때는 작문하고 좀 섞어내든가 아니면 문법만 오리지널로 내든가. 그거기 때문에 화작을 갈 이유가 없었죠. 엄매를 선택하고요. 쌤 생각에 지금처럼 문법을 9문제, 10문제 내고 매체 문제 한두 개 정도 믹스하는 형태로 문법의 비중을 유지를 할 겁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찰대. 문학 독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간. 경찰대 6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경찰대는 이제
처음에는 수능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가 한 6월달 이 정도 5월, 6월 이때부터는 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문법 탄탄하셔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경찰대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한 번만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만만치가 않습니다. 쌤도 그래도 학창시절에 쌤은 이제 처음에 20대 때 직장생활도 했었는데 그때 나름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토익이 900이 넘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수능에서 1등급인데 경찰대 영어시험에서 40점 받고 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10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한 70점, 60점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올해도. 그 정도로 해주면 된다. 경찰대, 우리 경찰대 영어스럽게 준비를 하셔라. 이거고요. 수학은 수원수투 확통으로 고정입니다. 문과대학이에요. 경찰대는. 그러니까 경찰대 나온 사람들은 다 문과인 거예요. 문과대학입니다. 그러므로 확통으로 고정했어요. 확통, 미적, 기백 3개 중에 선택해라가 아니라 확통 고정이란 말입니다. 경찰대는 이렇게 픽스를 했고요. 사관학교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나름 이제 쌤이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동기들이 중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달이 건너서 좀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사관학교는 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상컨대 수능의 흐름대로 갈 것 같다. 이게 일단 학업부담 줄여주자가 지금 현 정권의 교육부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경찰대처럼 아예 그냥 확고하게 자기 색깔을 내는 거를 교육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서 문학 공통은 뭐 이건 당연하고요. 화작과 엄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쌤 생각에는 기존처럼 그러니까 문법 그다음 매체 화작 문제를 다 믹스해서 내는 형태 이런 형태를 되든가 화작의 비중이 좀 줄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선택으로 했을 때 최대 변수가 뭐냐면 사관학교는 수능처럼 응시자가 많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를 감수하게 돼요. 이렇게 선택형으로 한다면. 그다음 영어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듣기평가 원래 없고요. 사관학교는 수능하고 매우 유사한 시험이에요. 하지만 영어만큼은 좀 다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영어 고정 수능에서 1등급인데 사관영어에서 아까 막 경찰대 40점으로 이렇게는 아니지만 60, 70점대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해로만 70분, 45문항을 뚫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도 좀 수능 영어 준비하는 거랑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수원수투 공통까지는 당연하겠죠. 확통, 미적, 기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이라고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관학교가. 근데 지금 교육부 반대 때문에 이것도 미적, 기백을 풀어놓는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표점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응시생 수가 작단 말이야. 그럼 표준 점수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져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지금 사관학교의 고민입니다. 아마 충분히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문과, 이과 계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이과는 이 수학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개로 펼쳐지면. 야,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 기백.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이과 안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른 유불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이라면 그게 문제는 아니야. 모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사관학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최대 관건인데 아마 쌤 생각에는 교육부의 입김 때문에 수능과 아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특이한 점이 남학생 5배수로 늘렸고요. 여학생 8배수로 늘렸었어요. 이 배수가 뭐냐면 1차 시험 합격자 배수예요. 1차 시험 합격자 배수로 이렇게 늘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달라져 왔기 때문에 내년도 2022학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배수가 큰 게 일단 1차 시험 합격하기에 유리하니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1차 시험 원점수를 이제 올해부터 공개를 시작해서요. 계속 투명화를 하려는 노력도 사관학교가 계속하고 있고요. 지원 동기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아, 정말 사관학교에 이 정도 성의도 없다면 들어오지 마라 라고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은요, 우선 선발 2개, 그리고 정시 선발. 특별 전형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위에서 노는 거예요. 우선 선발 2개입니다. 학교장 우선 선발은 30%를 뽑는데요. N수 2명, 고3 3명, 총 학교마다 5장의 추천장을 발급할 수 있어요.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야. 학교 안에서 내신 가지고 이걸 선정을 해줄지, 아니면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냥 지원하면 해줄지, 수능 모의고사, 야 6월 평가원 성적으로 하자라고 할지, 그건 학교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추천을 받으면 남들보다 기회가 한 번 더 생겨요. 근데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여기서부터 채점 시작.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요거부터 채점 시작. 떨어지면 일로 오고 떨어지면 일로 오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없으면 2번의 기회밖에 없고요. 학교장을 받으면 총 3번의 기회를 받으니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름에서부터 학교장 추천, 뭔가 학교 생활을 좀 잘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1차는 점수 반영을 안 해요. 공부는 1차 합격할 정도면 충분하다. 면접과 체력 그리고 내신 이걸로 뽑을게, 이렇게 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1차는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 적성 우수로 갑니다. 군적성이라 불리우던 전형이에요. 이건 우선 선발인데요. 1차 시험 성적이 300점. 1차가 커트라인 주변이라면 다른 걸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되는, 그러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1차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면접 500점, 체력 100점. 얘네도 변별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 600점, 그 다음 내신 100점 이렇게 뽑게 됩니다. 교사 추천 의무, 이거는 장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욕하시거나 그러지만 않았다면 다 써드리는 겁니다. 얘 장수 제한이 있고 얘는 장수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시 선발은 수능이 600점, 수능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큰 틀은 아마 유사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 관전 포인트는 합격자 배수를 어떻게 가져갈까, AI 면접을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까지는 AI, 인공지능이 해주는 면접을 참고자료로만 썼거든요. 내년에는 평가로 쓸지 어떨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올해 요거 빼고 볼게요. 특별전형 빼고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선발, 종합선발 이렇게 2개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원래는 종합선발 없이 우선선발 100%로 몇 년을 뽑다가 다시 회귀했죠. 정시선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좀 줄였습니다. 오히려 남학생 4배수, 여학생은 엄청나게 많이 뽑다가 6배수로 줄여서 여학생 커서 올해 좀 유지가 됐죠. 너무 조금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이유가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허수지원자. 그죠? 허수지원자가 면접 보러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1차를 좀 많이 뽑았어요. 여생도는 추가 합격을 끝까지 돌리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배수를 크게 늘렸다가 올해 정시선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동기서 안정장치 걸고 이렇게 하면서 배수를 다시 줄여서 커트라인에 좀 신경을 썼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동기서 작성 필수.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요걸 자신있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되고요. 우선선발은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 배점이 커요. 400점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면접 300점, 논술 30, 체력 150. 이것도 변별력들이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신체검사 유의해야 되고요. 공사 지원하실 거면 시력검사를 공사가 인증하는 병원에 가서 꼭 받아봐야 돼요. 시력이 0.1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라섹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시력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굴절률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라섹은 상원학교에서 무료로 해줘요, 나중에. 굴절률, 이거 잘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내신 100점. 공사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한국사 가산점입니다. 방금 육사도 있었어요. 근데 3점이잖아. 만만치가 않네요. 공군사관학교는 일단 한국사 가산점을 꼭 따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있는 애 없는 애 차이가. 체력 150점에서 20점을 벌리려고 생각해봐. 이거 1차 400, 말이 400점이죠. 어차피 1차 합격한 애들끼리의 경쟁이잖아. 거기서 20점 벌리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딴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떨어진 애들은 수능 500점,
1차는 이땐 빼줘요. 이제 수능 50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은 수능이 좀 중요하겠죠. 자,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사실 진성 지원자들의 편 해군사관학교죠. 가장 지원 동기서 먼저 1차 시험 전에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서 쓰게 했던 것도 회사고요. 이런 면에서는 진성 지원자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해군사관학교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특별 전형 얘기이기 때문에 쌤이 특별히 얘기는 안 할게요. 해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이 2개입니다. 육사랑 똑같죠. 육사는 아까 군적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일반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고요.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 추천 없으면 못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정시 선발이 있어요. 특별 전형 빼고 보는 거야. 이 특별 전형 빼고. 학교장 추천은 학교당 2명인데요. 글쎄 육사가 늘려가지고 회사도 늘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장수 확인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 전형은 1차 200점, 면접 400, 잠재 역량 200, 체력 100, 내신 10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죠. 잠재 역량. 요거는 그러니까 정말 밀착 관찰 면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별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조별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걸 보면서 면접관이 계속 채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얘는 리더십이 뛰어나다. 얘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 얘는 팔로우십이 좋다. 얘는 실천력이 좋다. 추진력이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잠재 역량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잠재 역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으로 다 학교장도 뽑게 됐다. 이런 건데 내년에 부활을 할지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안 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자, 뭐 논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잘한 거니까 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우선 선발은 1차 400점. 1차 점수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면접 400점, 체력 100점, 내신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사 가산점이 5점입니다. 따는 게 유리해요, 여기도. 그 다음 체력 가산점이 3점이 있고요. 뭐 유도 단증이라든가 다 1급이 나오는 학생들에 한해 약간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참 장교를 뽑는 학교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교인데 무슨 체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쌤은 소대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색이랑 또 중화기 중대 체력 없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런 거고 너무 잘 갖춰야 되는 자질입니다. 물론 사관학교는 고급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영광급 이상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 사관학교고요. ROTC나 이제 이런 것들은 위관급 장교의 위관급 장교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ROTC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위관급 장교를 안 하냐?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다면 정말 체력도 어떤 병사들의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잖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해군사관학교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시는 수능 500점.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국간사입니다. 국간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공사랑 똑같아요. 우선 선발 절반, 정시 절반. 재밌는 게 우선 선발은 학교장 추천이 필수예요. 학교장 추천이 없으면 정시밖에 없는 거죠. 아까 공사는요, 우선 선발이 있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기회가 열려있는 우선 선발. 근데 국간사는 학교장 추천이 필수인 우선 선발.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1차 시험 125점. 면접 200, 체력 50, 내신 125. 한국사 가산점 5점. 이렇게 해서 우선 선발을 절반을 뽑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 배점이 700점이죠. 수능이 아주 압도적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한국사 가산점 따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경찰대입니다. 경찰대는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죠. 1차 시험 배수를 4배수에서 6배수로 늘린 건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였어요. 컷이면 확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이 없어요. 그냥 최종 선발이에요. 그냥 다 합산.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까지 가서는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면접 체력에 휘둘리다가 수능 준비 소홀히 하시고 탐구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면접 체력 내신 1차 시험. 1차 시험에 실질 반영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해놓은 이유는 커트라인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변별력 자체를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점수가 조금이라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 점수 안에서 어떤 폭으로 움직일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요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 검정 종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이런 식의 체력 종목 자체가 사관학교는 좀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라면 달리기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경찰의 임무는 사실 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막 전쟁이 났을 때 15박 16일 행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순발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발력 테스트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1등급과 5등급을 비교해 볼게요. 공군사관학교는 10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가 이거 다 합치면 1000점이란 얘기야. 근데 거기서 100점이 내신이 들어가죠. 이 안에서 이 100점 중에 1등급과 5등급의 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12점 차. 아우, 적지 않아요. 12점 차. 그렇다고 만회를 아예 못할 점수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1000점 만점에 3점 차.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신을 무시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지만 내신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 차이는 가장 적은 학교가 육사와 해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 6등급이라 해사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육사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다. 요 정도.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국간사는 우선 선발은 5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15점. 가장 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간사는 약간 내신이 안 좋으면 우선 선발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내신이 막 외고 자사고, 막 6, 7등급, 5등급, 1, 2등급하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이런 느낌? 그 다음 일반대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12점 차.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1차를 아주 잘 보든가, 면접 체력이 막 그레이트 하든가, 뒤집기가 만만치는 않다. 육사에서는 내신이 낮은 친구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전형이다. 이게 아마 외고 자사고 비율이 좀 커서 그래요, 사관학교들이. 그래서 이런 전형도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합격자 평균 내신이 1등급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2등급 정도 돼요. 2등급 대 초반 정도. 거기랑 비교를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랑의 차이는 더 적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찰대는 1등급과 5등급 차가 1000점 만점에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사 정도? 공사보다 조금 안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라서 경찰대도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문제는 경찰대는 그 최상위권의 고만고만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의 1, 2점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사관학교보다는 좀 크게 봐야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쌤 군생활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ROTC 하계 입영 훈련, 우리 사관학교 하계 입영 훈련이랑 똑같은 걸 받아요. 문무대 표시인데요. ROTC 쌤 동기들이죠. 서강대학교 ROTC 동기들인데 여기 쌤이 있는데 안 보이죠. 네, 같이 이제 열심히 훈련을 했던 땀의 의미를 쌤은 알고 있습니다. 쌤도 장교가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죠. 서강대를 갔고 내 갈 길을 가지만 쌤은 외할아버지께서 공사 1기셨어요. 그래서 손자 중에 너가 맞으니까 장교로 군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됐는데 정말 후회가 없어요. 너무 자랑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뭐 경찰은 쌤이 완벽하게 안다고는 말 못해요. 쌤은 경찰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복을 입고 있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흙바닥을 뒹굴며 쌤이 했던 그 생각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지공사하고 있을 때요. 이거는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면 다 알겠죠. 진지공사할 때 이 쌤이고요. 쌤은 소대원들입니다. 튼튼하죠. 수색이어서 튼튼해요. 근데 이때 정말 땅 파보고 아이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땀을 흘려본 그 가치, 여러분이 누리게 될 가치입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지금 이제 쌤은 이제 군생활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좋은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때 리더로서 경험해 봤던 게 쌤 인생에서 정말 컸어요.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장교 정복을 입고 동기 결혼할 때 이렇게 예도 이렇게 해줍니다. 예도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상관학교 가시면 동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시게 될 거예요. 장교들의 모습입니다. 경찰들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쌤이 경찰 출신은 아니라.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쌤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봤다. 평생을 이 길로 살진 않았지만 먼저 가봤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 것 같고, 알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진성지향자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확히 알고 충분하게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과목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걸어갑시다. 7달 남았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적어요. 치열하게 걸어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관 1차 그리고 경찰대 1차에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방송을 잠깐 끊었다가 2부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라인으로 Q&A 할게요.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아요. 이따 해줄게요. 네, 고생했어요.